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 오후 투자 전략은 증시 오늘과 내일 함께하면서 또 짜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지수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만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이 경기 시크니컬 민감주,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강세가 눈에 띄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조선도 있고요. 건설도 있고요. 또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방산, 건설 기자재, 오늘장에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의 경우에는 그동안 지수를 좀 받쳐줬던 바이오가 몇몇 종목만 상승하고 대다수가 다 오르는 건 아니다 보니까 특히나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쉬어가는 경우에는 오늘장 상승폭에 힘을 좀 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합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제 800선 내준 코스닥 현 구간에서도 797선 지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슈 추적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정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코스닥이 상승세를 보여주려다가 지금 현 구간에서는 보합에 파란불이 좀 켜져 있는데 오전 오후장의 변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흐름이 쭉 계속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호실적으로 발표해도요, 주가는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도 그런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죠. 하지만 장중에 마이너스 7.7%까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낙폭을 좀 줄여서 3.58%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가 굉장히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게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121선에서 깨질까 말까 이렇게 계속 좀 등락폭을 좀 크게 낙폭을 키웠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래도 조금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 흐름과 반대로 오히려 좀 양봉을 키면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죠.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기에는 좀 이른 게 아닐까 하는 시장의 그 우려감을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그 알테오젠을 비롯한 바이오 관련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그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서 다시 한번 또 피크아웃 논란이 좀 나오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늘 다시 알테오젠과 바이넥스 등이 반등을 하면서 여전히 바이오 섹터에서는 투심이 살아있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그 흐름을 이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의 반락이 코스닥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조선, 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슈 추적은요. 저희 경기 민감주 이야기 해볼게요. 어제 이 자리에서 성장주가 가고 가치주가 도래한다. 수급의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는데 가치주라고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안에서 오늘 경기 민감주 시크니컬 업종이 강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와 함께 현대차 실적 좋다고 하는데 왜 주가는 하락하는 걸까? 그에 대한 의문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주의 시대가 올까요? 일단 시장에서는 이 트럼프 트레이드 2.0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KB증권의 리포트를 보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여론조사에 따라 움직일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미국 대선 전까지는 높아질 변동성을 예의주시하자 매번 대선이 있는 해의 8월, 9월은 미증시의 변동성이 유독 컸습니다. 계절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비중 확대 등으로 대비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웠고요. 그리고 실적 장세를 1국면, 2국면으로 나눠봤을 때 첫 번째 경우에는 반도체가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IT 피크아웃 그리고 수익성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춤하니까 이제 이 국면에 진입을 했고 개별주 순환매 속에서 저PBR주, PER주, 금융과 소비재, 운송이 기대된다라는 앞으로의 전망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금융주와 반도체주, 대표적으로 KB금융과 SK하이닉스의 주가 추이를 봤는데요. KB금융의 경우는 7월 들어서 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의 손바뀜은 오늘 FN 가이드, 증권사 리포트를 모아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서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오늘의 급상승 검색어 보시면 HD 현대중공업 굉장히 크게 적혀 있죠. 여기에 우리금융, 한국조선해양, NH투자증권, 현대제철, JB금융지주, 금융,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이 많고요. 조금 작은 글씨로 TSE라던가 그리고 포드, 퀀타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시장 아래서의 수급 이동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이정민 이사님. 네. 손바뀜이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 민감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과대 낙폭주로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다시 한번 성장주에서 이제 가치주로 좀 옮겨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를 예로 좀 든다라면요. 7월 11일 날 분명 주가가 그래도 24만 한 8천 원대까지는 상승을 했었었죠. 근데 오늘 지금 보면은 19만 1천 원입니다. 그만큼 이제 빠르게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반도체는 너무 빨리 떨어지다 보니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닐까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있다 보니까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밸류도 부담이 없고 실적도 받쳐주는 전통 가치주로 지금 현재 수급이 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최근의 주가의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조선과 건설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호실적 발표와 함께 메이저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대부분 다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에 GS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8.94% 상승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도 7.48%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듯 부동산과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쪽에서 굉장히 오늘 같은 경우에 수급이 핫하게 붙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도 아까 좀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듯이 알테오젠이 다시 반등하면서 여전히 그나마 최근에 어떻게 보면은 상승했던 섹터 안에서도 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쪽으로는 바이오가 좀 유일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치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2024년 2분기 이 업종별 영업이익의 일주일 동안의 증가율 기여도를 봤을 때 지금 IT 가전 쪽은 기여도가 좀 적죠. 오히려 보험, 통신 서비스, 자동차, 증권, 조선, 운송, 은행, 비철금속, 경기 민감주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조선 내에서는 HD 현대중공업이 대장으로 나오는데요. 실적 보면서 간단하게 리포트 볼까요? 현재 주가는 14% 넘는 급등에 20만 2,5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익으로 조선주 평가가 가능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삼성증권의 리포트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볼게요. 개선 시점에 돌입한 손익이라고 손익 부분에서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업황도 개선되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2년 전에 채용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요. 이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건조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적자 수주 물량이 소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선가도 오르고 가격도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수주가 대체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평가도 하고 있죠. 업황 개선은 컨테이너선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 LPG 암모니아선 수주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신조선가가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사들의 경우에는 저가 수주,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수주량을 늘리려고 하는 저가 수주가 아니다라는 거를 또 보여줄 수 있죠. HD 현대중공업의 2분기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3조 8,84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이었던 3조 3천억 원을 웃돌았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거의 2천억 원에 육박하면서 시장의 컨센 대비 크게 늘어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호평을 보여주고 있네요. 가치평가의 방식이 바뀌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선가 상승을 주도하는 1위 조선사가 될 거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일 거다라는 리포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대장으로 봤을 때 조선주들의 랠리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이렇게까지 또 쏘아 올리니까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될까? 왜 조선을 안 받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제가 결론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6년간 방송 나와서 예를 들어서 이벤트 매매나 일정 매매로만 조선 관련 섹터를 바라보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NG 기자재 위주로도 많이 시청자 여러분께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앞으로는 조선주와 관련되어 가지고는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라고 먼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정 구간에서는 좀 담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 반도체 섹터가 많이 빠졌지만 개인들 중에서도 억대로 수익을 보신 분들이 제가 알아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예수금을 어느 쪽에 투입해야 될지 많이 고민되실 텐데,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조선 섹터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보면요, 최근 4분기 중에서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QOQ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제 818%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YOY 기준으로도 185%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좋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환율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때는 일단은 평균적으로 환율이 1,328원이었습니다. 근데 2분기 때는 1,371원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약 40원 이상 이제 그 환차익이 좀 발생이 된 부분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와 지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조선 사이클이 이제 다가오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하지만 그 항상 그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강제 가격이었습니다. 강제 가격이 너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중국에서 지금 현재 디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강제 가격은 연말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현재 업계에 계신 분들이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월부터 생산 공정 안정화 효율화로 인해서 외주 제작 비중이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이제 업체에서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재화 비중이 증가한 추세를 현재 이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좀 특징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도체 섹터에서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조선 섹터도 앞으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오늘 조선과 함께 건설 섹터도 좀 강합니다. 저희가 3주 전이었나요? 건설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꿈틀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건설이 뭐 얼마나 반응하겠어 약간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서울에서 집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사실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7월 둘째 주에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무려 0.28%, 마이너스에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고 물량도 없어서 전세가가 오르다 보니까 안 되겠다. 특히나 2030에서 청약을 하려는 분들 혹은 새롭게 내 집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최근 뭐 러우 재건주로도 그리고 과대 낙폭주로도 여기에 생각보다 양호한 실적으로도 더해지면서 오늘 GS건설이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이정민 이사님, 네. GS건설 포함한 건설주의 경우에도 경기 민감, 기대주로 봐도 괜찮을까요? 네, 기대주로 봐도 된다라고 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조선주 대비해서 탄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그 상승 요인이 나오면요. 하락 요인에 대한 기사도 굉장히 쏟아져서 나오는 게 바로 건설 섹터이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매력도만 놓고 따졌을 때는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지 GS건설이 오늘 가장 큰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GS건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상반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642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8조 3,465억 원 중에서 이제 해외 수주가 4조 9천억 원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순살사이 이슈가 작년에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로 전환했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흑자로 전환한 게 굉장히 특징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동안 이제 건설 섹터를 누르고 있던 요인 중에 하나가 PF 부실화 관련되어 가지고 이 여파가 앞으로 좀 더 크게 퍼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을 많이들 표시를 했었었는데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 정부나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면서 터뜨리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시장은 일단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항상 좀 말씀드리는 게 일단은 PF 사태가 터지면은 아파트 가격이 빠져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주식 투자자분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주식시장이 먼저 부러집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쨌든지 안정적으로 이제 소프트 랜딩 하는 걸 꿈꿔보자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HD 현대중공업과 GS건설 이를 포함한 건설이냐 조선이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봤을 때 무언가 평은 조선 쪽인 것 같지만 가격적인 매력까지 고려한다면 건설이 우위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건설주, 조선주 이 중에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가는 놈이 더 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선주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 양치기 소년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죠. 하지만 이제 듬직한 소년으로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다소 슬로우할 수도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때 대비해가지고요. 왜 그러느냐? 여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체로 휴가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속도도 덥기 때문에 습하고요. 좀 늦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3분기 때는 살짝 슬로우할 수는 있겠습니다.
됐으나 4분기 이후부터는 실적이 다시 한번 저는 점프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재무제표 상으로도 그동안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이제 4분기까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나면요. 그다음부터 제값받기 전략을 통해서 수주했던 물량들이 앞으로 재무제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기대된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도 꺾인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후년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항상 주식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기대하죠. 그런 심리를 이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적 인력 수급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옥포조선소를 비롯해서 뭐 울산이나 이런 데를 가봤을 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안정화 측면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감점 요인이 아니라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지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는요. 변압기 섹터와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변압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좋다 이야기 나온 거는 3, 4년 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주가가 오른 거는 올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섹터는 어쨌든 긴 호흡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3년짜리 적금을 든다 생각하고 투자하실 분들이 아니라면은 저는 애초에 쳐다보지 말자. 하지만 분명 한번 이제 사이클이 제대로 탔을 때는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시청자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조선이 있긴 하지만 가는 종목이 더 간다라고 해서 건설보다는 조선 쪽 가치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번엔 현대차 이야기해 볼게요. 사실 오늘 코스피 시장 안에서 현대차만 급락하지 않았더라도 지수가 1% 가깝게 올라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낙폭을 많이 줄이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실적이 나왔는데 주가가 하락한다?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일까요? 또 그건 아니에요. 매출의 경우에는 45조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와 부합폭은 조금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은 4조 2,8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한 1%가량의 상승, 시장 컨센도 소폭 웃돌았습니다. 물론 요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주가가 반응 안 한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실적으로 인해 주가가 크게 오를 만한 여건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급락할 정도의 실적은 전혀 아니거든요. 최근에 환율과 믹스 효과에 따라서 견조한 수익이 나와주고 있고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판매 확대에 따른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선전도 기대하고 있죠. 증권사에서도요. 견고한 실적과 걸맞는 시장 눈높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GM과 포드와는 다르다. 최근에 포드가 아쉬운 실적으로 인해서 시간의 시장부터 주가가 하락했었죠. 하지만 그와는 다르며 하반기 우려가 적다고 했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아직 메인 DC는 나오지 않았다라면서 하반기에 봐야 될 이벤트들을 많이 주목해보자라고 증권사는 기대 어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기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재 3거래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종우 이사님. 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의 주가 흐름을? 네, 오늘의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미국 시장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미국 시장에서도 GM을 비롯해서 포드 등 대부분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GM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마이너스 8.6%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다음에 포드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18%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만에 이제 최대 폭의 급락이 나왔다라고 시장에서는 평가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파로 인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 한때 마이너스 7.7%까지 오전 중에는 좀 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이제 밑꼬리가 달리면서 마이너스 3%대로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긴 했지만 이런 여파를 오로지 다 비껴가지는 못했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요가 둔화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점점점 미국 쪽에서도 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업 환경이 하반기로 갈수록 녹록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장의 우려감이 지금 현재 좀 팽배하게 펴지고 있는 게 아마 이런 주가의 하락에 좀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이제 많이 낮아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매력도를 많이 못 느끼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 요인이 아니었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현대차의 문제가 아니라 네. 미국 시장 내에서
자동차주가 급락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여기서 오늘의 하락을 위기로 봐야 될까요? 기회로 봐야 될까요는 앞으로 이 현대차가 걸어가야 될 길을 미리 예측함으로써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베스터 데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쵸.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겠죠. 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 분명히 나올 테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의 정치적인 불안 요인으로 인해 현대차의 위상이라던가 입지가 어떻게 될까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데 뭐 그러한 불확실성들을 반영한 신공장 가동 계획이라던가 투입 라인업을 공개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인도 법인 시장과 관련해서도 뭐 상장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뉴스가 인베스터데이에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고요. 이정미 이사님. 네. 앞으로 현대차 갖고 있는 이벤트 많습니다. 특히 그쵸. 하반기에 많죠. 그럼 현 구간을 기회로 봐야 되는 걸까요? 현대차를 포함한 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요타나 일본차 또는 미국차 업체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종합 뷔페와 가깝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휘발유차,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심지어 수소차까지 모두 다 만들 수 있는 회사죠. 하지만 일본 차들 같은 경우에 전기차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차들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지 못합니다. 근데 현대차는 전부 다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감소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2분기 판매량이 12만 2천 대에 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26%나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현대차가 굉장히 잘 커버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제네시스 라인업부터 시작해가지고 SUV 라인업까지도 적극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들을 출시를 한다라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기대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실적과는 반대로 시황을 이기는 종목은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그 자동차 업체들의 흐름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상방은 어느 정도는 좀 막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왜 급락하는지 많은 분들 걱정되셨을 텐데요. 현대차가 갖고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이벤트도 많이 남아져 있고요. 오늘은 미국 증시 때문에라고 마감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정민 이사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